린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실과 시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선생님은 실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친구들도 좋아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의적인 의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안전한 식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생활 파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의 실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안전한 식품을 똑똑하게 선택하고 보관해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48쪽, 49쪽, 그리고 50쪽, 51쪽까지 4쪽을 공부할 거예요. 필기 내용도 꽤 많으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왜 식생활이라고 하면 뭐예요? 먹는다라는 뜻이다, 그쵸? 먹을 식자를 쓰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의, 식, 주가 가장 중요해요.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이요. 그런데 친구들이 집을 직접 짓거나 아니면 집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잘 입는 법, 그리고 잘 먹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자, 이분이 입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끼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고글 같은 것도 쓰십니다. 이렇게. 눈에 들어갈까봐 이렇게 쓰시고 뭘 뿌리고 있어요. 그치? 뭐를 뿌리시는 걸까요? 맞아요. 농약 뿌리시네요. 얘들아, 농약은 뭔지 알아요? 선생님도 주말 농장을 해봤는데 친구들이 먹는 야채들 있잖아요. 야채들은 단맛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풀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특히 애벌레 같은 애들은 거의 진짜 많고, 그리고 걔들이 그 잎을 먹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브로콜리를 한번 심었는데 진짜 브로콜리 잎맥이 갈비 뼈 남는 것처럼 쫙 남고 걔들이 다 먹어버린 거야. 벌레들이 앉으면은 막 거기에 똥도 싸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멍이 막 나니까 상품성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벌레를 죽이기 위한 약들을 많이 뿌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키우는, 만약에 여기 보면 지금 벼를 키우고 있다, 그치? 근데 벼가 커야 되는데 옆에 막 잡초들이 많이 나면 그걸 제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잡풀들을 없애기 위해서 뿌리는 약이 농약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풀벌레도 죽이고 그다음에 잡초도 식물도 죽이는 약이라면 그 약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농약을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다 쓰고 남은 농약을 막걸리 병에 넣어놓으신 거야.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넣어놨는데 이제 남편이 그걸 모르고 먹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농약은 사실은 벌레나 다른 식물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안 좋지만 사람에게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약을 막 많이 뿌려서 식물을 키웠어. 그러면 이 식물에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 식물이 커가는 땅, 그리고 물, 농약이 다 스며들어 있겠죠. 그래서 건강에 좋지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농약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조금씩 묻어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 몸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생산 중에 생기는 문제고요. 생산 중에. 이건 유통이요. 유통은 이제 만들어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 옮기는 건데요. 바깥에 보니까 해가 쨍쨍쨍쨍 나 있다, 그쵸? 그리고 이 통 안에는 생선이 들어있어요. 생선이 들어있는데 해가 쨍쨍 나는데
에어컨을 이 안에 냉동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했다. 썼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 몸에 좋지 않겠다.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중동에 살아요. 중동. 중동 알아요, 친구들? 기름 많이 나는 나라. 거기에서 좀 유명한 식당에서 셰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좀 성공하기 전에 아주 싼 집을 구해가지고 살고 있었어. 근데 거기는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수기를 집에 설치를 하는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는데 거기는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그냥 생수를 사다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거기 가서 한 달쯤 지나서였나 그때부터 온몸이 가렵고 몸에 막 뭐가 나고 또 머리도 빠지고 얼굴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진짜. 그래서 왜 이렇지?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막 몸에 난 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 약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혀 없어지지 않더랬어. 그리고 나중에는 두통도 막 오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한 6개월을 살다가 한국에 왔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몸이 엉망이니까 병원에 갔더니 아토피가 생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지. 왜냐면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갑자기 아토피가 생길 수 있는 건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그 생수를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생수를 사실은 그 건물 안에다 보관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아니면 더운데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이 페트병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이 햇볕 때문에 이게 녹아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집에 다시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거든. 페트병에 물을 받아서 먹지 말고 이렇게 정수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물을 끓여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그래서 돌아가서 페트병을 싹 치워버렸대.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정수기를 설치를 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바로 이제 먹고 끓여서 먹고 이렇게 했더니 3주 만에 몸에 막 이렇게 우둘투둘 올라왔던 게 싹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이렇게 먹는 음식이 특히 물은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먹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건강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밖에 막 지나가는데 저기 슈퍼 앞에 생수를 막 쌓아놓고 팔아. 거기에 그늘이 아니고 막 햇볕이 막 쨍쨍 들어오는 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생수는 별로 사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통에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관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그려집니까? 왜 안 그려지지? 여기구나. 보관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에서 생기는 문제. 아까처럼 햇볕이 바로 드는 데, 아니면 이렇게 캔유 같은 경우에는 그 철로 된 캔이 녹슬지 않도록 안쪽에 이렇게 그 약품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캔을 던지거나 어디 뭐 떨어뜨렸거나 이렇게 해서 찌그러졌단 말이야. 그럼 그 안쪽에 묻어있는 그 약품이 떨어지겠지. 그럼 그때부터 거기 안에서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럼 그걸 모르고 내가 샀어. 그러면 몸에 좋지 않겠지. 그 다음 외식을 하게 된다, 그치? 외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음식만 보고 사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너희들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 보나요? 거기 보면 막 난리도 나이지. 식당 그 뒤쪽에 주방에 막 보면 뚜껑도 안 덮고 막 냉장고에 넣어놓은 집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 먹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가끔 매운 음식을 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좀 매운 음식을 파는 데 가면 갔다 오면 항상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냥 매운 걸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에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맵지 않은 거를 먹었는데도 또 화장실을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혹시 나만 그 식당 갔다 오면 배 아파? 이렇게 하니까 다들 아니고 다들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은 딱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그 식당을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그 다음에 보관상에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조리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들을 파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식품을 똑똑하게 선택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될까요? 자, 오늘날 이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꿉시다. 자, 오늘날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농약의 사용, 잘 안 보이네. 농약의 사용, 그렇지? 환경오염 등으로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농약 사용, 환경오염 등으로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로 하면 좋겠네요.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는 것. 그 다음 가공 유통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잘못된 관리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식품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품 안전과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보관하는 능력을 길러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될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림이 밑에 글자가 좀 잘렸네요. 자, 그래서 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품질이 좋은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품 표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보관하는 방법이요. 구매한 식품은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손질하고 보관하여 신선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보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밑에 그림에 보니까요. 식품을 안전하게 선택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말풍선이 하나 더 있죠. 그렇지?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품의 선택 방법. 선택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식품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보고 신선한 식품을 선택합니다. 딱 봤을 때 신선하지 않아 보이는, 눈으로 그냥 봤을 때 신선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신선한 식품이 아니에요. 막 야채 같은 게 막 시들시들하다. 그치? 그 다음 막 어디가 썩은 부분이 보인다. 감자를 딱 봤는데 감자가 아주 초록색으로 푸릇푸릇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신선한 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돼요. 식품 표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포장되어 있는 그 식품들을 보면은 뒷면에 보면은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그리고 그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 이게 천연식품인지 아니면 그 합성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보관 방법이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장 상태가 좋고 위생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고릅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캔이 찌그러져 있다거나 아니면 캔이 부풀어 있다거나, 그 다음 냉동식품을 사러 가는데 안에 이게 성해라고 하는데 그 얼음 조각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러면 그것은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해가 낀 물건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면 안 돼요. 그리고 햄 같은 거 사려고 하는데 비닐이 뭐 어디가 좀 찢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부패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관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쵸? 식품 표시에 제시된 보관 방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드시 뭐 냉장 보관하세요, 뭐 실온 보관하세요. 그래서 냉장 보관되어 있는 거는 냉장실에 넣어야 하고, 냉동 보관해야 될 것들도 있겠죠. 냉동실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냉동식품 같은 경우 한번 녹였던 것을 다시 얼려 놓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녹히는 걸 해동이라고 하는데, 해동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나 아니면 세균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걸 다시 얼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구매해서 바로 냉동실에서 보관을 하고, 먹을 때 조금씩 꺼내서 해동을 해서 먹어야겠죠. 그 다음 식품에 따라 적절하게 손질해야 돼요. 어떻게 손질해야 될까?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무 같은 거 있다. 그죠? 무 같은 거는 흙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보관을 해야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싹 씻어가지고 깨끗이 껍질을 까서 딱 넣어놔야겠죠. 엄마가 감자, 고구마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 싹 까서 냉장고에 넣어놓죠. 아니지. 그거는 껍질 채로 보관을 해야 신선함이 오래 가기 때문에 껍질 채로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에 따라서 보관하는 방법이나 손질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될 겁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까 했던 식품을 선택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식품을 먼저 골라볼까요? 자, 육류는 색이 선명하고 살이 단단하고 윤기가 있는 것을 골라요. 되나요? 그리고 그 육류가 포장되어 있는 비닐 안쪽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진액이 있거나 아니면 붉은색이 아니라 약간 초록빛으로 변했거나 하면 이미 부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액이 있는 것, 안 됨. 색이 변했어, 안 돼. 그리고 포장에 구멍이 났어, 사면 될까요? 아저씨가 50% 할인해준대. 그래도 사면 안 돼. 되겠죠? 안 돼. 자, 그 다음 생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린내가 안 나야 돼요. 비린내가 난다는 거는 이 비린내가 부패가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하고 눈알이 선명하다는데, 요즘에 이제 생선 사러 가면은 얼굴을 이렇게 생선의 머리를 잘 자르고 팔죠. 그래서 눈알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빛깔이 선명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생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살이 단단한 것을 골라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어떤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마트에 가서 생선을 손으로 꾹꾹 눌려봤다는 거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생선은 이렇게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좀 따뜻하잖아요. 그럼 꾹꾹 이렇게 눌려봤잖아. 그럼 그 부분부터 또 부패가 시작이 돼요. 내가 살 것이 아니라면 눌러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살이 단단한 것은 집에 와서 확인을 하고, 구매할 때는 그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되겠죠? 다음 감자는요, 단단하고 싹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났거나 아니면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에는 독성분이 있어요. 어떤 독이 있냐면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이 있어요. 이 독성분은요, 우리가 먹었을 때 아주 치명적이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건데 많이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사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 없는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럼 왜 감자가 초록색이 될까요?
감자는 얘들아 뿌리야, 뿌리. 뿌리니까요. 햇볕을 탁 받으면 얘가 뭘 하려고 하겠어? 싹을 올리려고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초록색으로 막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감자가 뿌리가 맞았나? 고구마가 뿌리였나? 그냥 갑자기 헷갈리네. 고구마, 잠시만요. 선생님이 틀렸네. 아, 맞네. 감자는 뿌리 맞아요. 근데 그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는 뿌리가 아니에요. 고구마는 뿌리가 아닙니다. 고구마는 뿌리가 아니었어. 어? 선생님 틀렸구만. 다시.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예요, 줄기, 얘들아. 줄기 식물입니다. 줄기가 통통해져서 줄기에 이제 그 영양분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라서 먹는 거고, 고구마는 뿌리가 맞습니다. 되겠죠? 선생님이 갑자기 헷갈렸어. 미안해. 그래서 얘가 아무튼 빛을 받으면 싹을 틔우고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성장을 하려고. 되겠지?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독성분도 같이 생깁니다. 근데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요. 감자가 금방 좀 이렇게 물컹물컹해지거든요. 왜냐면 감자에는 녹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감자를 자르면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하얀 물이 묻어 나오는데 그게 녹말이에요. 근데 그 녹말이 날씨가 추워지면 자기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지내려고 그 녹말이, 그 녹말은 탄수화물이라는 성분인데 당류로 바뀌어요. 달콤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걔가 좀 물컹물컹해져요. 그래서 햇감자는 바로 딱 삶아 먹으면 포슬포슬하지.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 좀 지나가지고 저장된 감자를 사가지고 먹으면요. 감자가 좀 끈끈해요. 그냥 저장할 때 냉장고처럼 이렇게 시원한 데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안 썩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그 녹말이 당으로 변신을 해서 끈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물컹물컹하게 되고요. 그래서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햇볕을 받지 않게 덮어서 해가 그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넣으면 고구마는 바로 썩어요. 바로 썩어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훨씬 빨리 썩습니다. 감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맛이 없어지고요.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으면 썩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구마를 베란다에 잘 내놓으시지. 그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관하는 방법. 자, 그럼 달걀 한번 볼게요. 껍데기가 가슬가슬하고 윤기가 나지 않으면 오물이 묻어있지 않은 것을 골라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요, 달걀을 지금처럼 안 팔고 한 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달걀 2개 주세요. 이렇게 하면 2개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시고, 5개 주세요 하면 5개 담아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껍데기도 볼 수 있었고 윤기가 나지 않는 것이 또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렵지. 다 통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방법보다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 유통기한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산란일이라고 해서 알을 낳은 날이 언젠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음에 이제 닭이 알을 낳으면 껍데기가 까슬까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면 이제 그 까슬까슬한 부분이 점점 녹아지면서 없어지면서 껍질이 매끄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또 반질반질해지거든요. 그래서 반질반질한 게 좋은 달걀이 아니에요. 그 다음 채소랑 과일은 색과 향기가 좋고 상처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은 요건 조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인데, 벌레를 조금 먹고 조금 못생겼더라도 농약을 조금 덜 치고 만들어진 채소나 과일을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꾸 예쁘고 크고 이런 것들만 고르다 보니까 농부 아저씨들이 몸에도 좋지 않은 농약을 막 이렇게 자꾸 치시잖아. 막 뿌리고. 더 크게 만들려고, 더 예쁘게 만들려고, 벌레 안 먹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조금 못생겨도 구입을 한다면, 선생님이 만약 농부 아저씨라면, 농약은 그 농부 아저씨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 그래서 굳이 농약을 뿌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고르는 방법이요. 식품 표시의 정보 표시면 확인하기 했어요. 그래서 우유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맨 꼭대기에 이제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만약에 오늘 5월 뭐 30일이다. 근데 유통기한 6월 1일까지다. 그럼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뭐 6월 3일이나 6월 5일처럼 조금 더 이제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것들이 생산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그럼 버려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잠깐만. 어머, 이게 뭐야? 자,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되는 식품. 유통기한은 사실은 이게 판매하는 시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소비기한이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빵 같은 경우에는요, 냉장고에 보관하면요, 20일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20일. 그리고 치즈는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서도 70일까지도 먹어도 상관없대요. 70일이 2달이죠. 그 우유는 놀라지 마세요. 50일 동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보관이 잘 되었을 때, 만약 우유를 한 번 이렇게 1000ml짜리 뜯어서 한 컵 부어 먹고 넣어놨는데 50일 지난 거 안 돼요. 뜯으면 최대한 빨리 먹는 게 맞아요. 근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 50일이 지나도 괜찮대요. 요거트는요, 그냥 계속 먹어도 된대요. 그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괜찮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충격적인 건 두부였어요. 두부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부를 사면은 버려요. 왜냐면 사서 좀 이렇게 조금 그냥 어영부영 하면 날짜가 금방 지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버려왔는데 버리면서 보니까 두부가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나도 두부가 멀쩡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두부는 유통기한이 지나고 90일까지도 이렇게 멀쩡하다는 거였어요. 라면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8개월도 지나도 괜찮대요. 그래서 보니까 우와 진짜 웬만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뜯어서 보았을 때 품질에 이상이 없다면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막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면 너무 낭비고 그치. 그러니까 음식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원재료명과 함량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유도요, 원유가 몇 프로, 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한테서 이렇게 짠 우유를 이제 원유라고 하는데요. 원유 100%인 게 있고, 원유 70%에 물 30%를 섞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유가 100%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스 같은 것도요, 오렌지 향을 넣은 게 있고, 오렌지 착즙을 넣은 게 있고, 오렌지 즙을 넣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 생각하고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원산지가 원산지가 국내산인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화되어서 국산이 좋다라고 하는 게 조금 별로 와닿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 포도 먹어봤죠? 포도 저기 둔덕에 가서 선생님이 포도를 잘 사오거든요.
근데 둔덕에서 사서 우리 집까지 그 아주동까지 가지고 오는데도 포도가 막 상하기도 해요. 그치? 막 이렇게 벌레도 생기고. 그런데 친구들이 청포도 같은 거 사 먹잖아요. 애플포도 뭐 이런 거 사 먹죠. 그런 거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칠레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칠레. 칠레는 우리나라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근데 포도처럼 이렇게 껍질이 얇고 물컹물컹한 건데 칠레에서 그 애들을 비행기 태워 보내냐면 아니고 배 태워서 보내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지. 근데 우리나라 와서도 멀쩡해, 그 포도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 청포도 있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1년 지나도 멀쩡해요. 그 말은 썩지 않는 무엇인가를 뿌리고 그것이 씻어도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너무 좀 그렇지.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방부제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이 우리 몸에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건강, 그 영양 성분 표시가 있는데요. 보면은 뭐 탄수화물, 뭐 단백질 몇 프로, 칼슘 몇 프로, 막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량이 너무 높으면서 영양 성분이 아주 낮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과자류들. 달콤한 게 너무 많이 발라져 있으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칼로리가 높다는 거지. 그런데 영양분은 그냥 거의 탄수화물 10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우리 몸에 안 좋아. 기름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양파와 마늘, 그리고 고구마, 감자 이런 거는 실온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한 곳에서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넣으면요. 냉해를 입는다 하는데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요. 바나나 껍질이 시꺼멓게 돼요. 그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바나나도 밖에서 보관하는 것이 맞아요. 될까요? 그 다음 냉장고에는 찬바람이 나온다. 그쵸?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이 시원해요. 냉장고, 냉동실 둘 다요. 아래쪽일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 중에 조금 빨리 상할 수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아래쪽에 보관. 냉동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류와 생선류들을 그래서 주로 아래쪽에 넣어요. 그 다음 보관을 할 때요. 오늘 사온 거 앞에 놔두면 계속해서 밀리겠지. 그래서 옛날에 사온 거는 계속 구석구석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결국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선생님 그런 경험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 마치고 급하게 막 가가지고 이제 장을 봐오고 정리를 하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바깥으로 좀 꺼내고 오늘 사온 걸 넣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막 넣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먼저 막 쓰고 그럼 나중에 보면 파 같은 게 이제 막 너무 막 물컹물컹하다 못해 막 썩어가지고 물이 돼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완전 충격의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계란은 여기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충격이 생기면 그 계란에 아주 얇은 실금 같은 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란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계란은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요. 맨 윗칸, 제일 안쪽에 넣어요. 너무 차가운 데 넣으면 또 안 되거든요. 한 요쯤에 넣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온도도 너무 차갑지 않고 그리고 온도 변화도 없고 그래서 계란을 요쯤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계란을 만약에 너무 많이 샀어.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재래식으로 키우는 곳에는 계란을 세척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계란을 5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 계란 처음에 이제 낳은 상태에서 보면 닭똥도 묻어 있을 수 있고 막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사고 싶어 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걸 깨끗이 물로 씻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세척된 계란은 2주 이상을 넘기는 것이 안 좋아요. 2주 이내 먹어야 되는데 넘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알을 다 까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선생님도 처음에 그 사실 알았을 때 아주 충격받았었어. 껍질 채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터지거든요. 그 정도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모든 냉장고에 넣는 음식들은요. 깔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밀봉해야 됩니다. 단단하게 딱 잠궈서 넣어야 됩니다. 되겠죠? 이 정도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뭐냐면 식품 인증 마크예요. 롯데마트 가면 이 노래 나오죠. GAP 건강한 농산물 GAP 이렇게 막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수 관리 인증 받은 농산물을 사서 드세요라고 하는 걸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기농 마크는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농약을 덜 쓴 것, 또는 농약을 안 쓴 것, 저농약 또는 무농약, 이렇게 키운 것들을 유기농 마크를 주죠.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학교 급식에서 먹는 모든 채소와 야채, 과일, 쌀 모두 다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 그리고 식품관리 인증, 그리고 어린이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특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햇섭 마크는 뭐냐면요. 가공식품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가공하는 것, 뭐 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만두, 뭐 피자, 냉동 피자 이런 거 전부 다요. 과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만드는 시설이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한 식품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되겠죠? 그럼 우리 문방구 앞에서 사 먹는 200원짜리 소세지에는 햇섭 마크가 붙어 있을까요? 이거 햇섭이라고 부르거든요. 햇섭. 햇섭 마크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는 거지. 그쵸? 그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이 뭡니까? 과자, 사탕, 음료수 뭐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에 품질 인증 마크가 또 들어갑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보면은 교과서 53쪽에 보면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마크가 또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면서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친구들은 선생님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나면 뭐를 하냐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식품을 한 가지 정도만 꺼내서 어떤 정보들이 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을 꼭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과자에 어떤 정보가 써져 있는지 한 번쯤은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서 식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요. 안전한 식품 골라서 잘 먹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